자, 일단은 그래프 보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인 거 보니까 이제 가속도를 잘 주고 있고, 자, 실 끊기 전과 끊은 후에 시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자, 시물체가 가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 일단은 그 뭐 이렇게 되는지도 구분을 좀 해야 돼. 지금 시의 상황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빨라지는데 이게 속도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뭔가 빨라지는데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맞지? 시를 끊고 나서. 뭔가 가속도가 역전되는 게 아니고 원래 가속도의 방향으로 좀 더 가속도가 커진다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도 이제 그래프를 보면 여기를 끊어내니까 당연히 얘들 둘 가지고 C는 어디로 가속되는? 이쪽으로 가속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끊어내니까 이쪽으로 더 가속되는 거 보니까 원래 얘랑 연결돼 있을 때도 이기는 건 어느 쪽이었다? 이쪽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M, 2M이고 얘 질량이 뭔지 모르겠는데 얘 질량은 끊기 전과 끊고 나서의 가속도 B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 T0 V니까 1이라고 보고 얘는 2T0에 9니까 2분의 9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가속도가 2분의 9배. 그럼 4.5배 커졌다. 그러면 이 전체 질량이 변하기 때문에 그냥 식을 세워서 바로 가는 게 깔끔해요. 얘들 묶여 있을 때는 전체 힘이 2M이랑 3M이 결어서 전체 힘은 mg. 전체 질량은 5M 더하기 M. 그러면 전체 힘이 mg에서 5M 플러스 라지 M. 요게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고. 얘 끊어지고 나면 얘 힘으로 그냥 전체 질량 가속되는 경우니까 라지 M 플러스 3M 분의 전체 힘이 3mg. 여기서 이렇게 됐더니 가속도가 2분의 9배 증가. 그러면 얘 가속도에 2분의 9를 곱하면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날릴 거 다 날리자. 3mg, mg에 3 날리고 나머지 넘겨줘서 계산을 하면 3 라지 m 플러스 9m이 10m 플러스 2 라지 m. 그래서 라지 m이 m이다. 여기까지 나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장력 아직 안 찾은 거. 그 다음에 뭐 에너지의 변화량들.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지 뭐. 그리고 다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 뭐 이동 거리 뭐 이런 거. 기니디 보면 일단 기억 맞고. 니은 0에서 T제로 동안 B의 운동의 증가량은 6분의 1 E제로다. 그럼 기준이 있네요. 자, E제로 기준이 0에서 T제로까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에요. 자,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3mg의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 h라면 3mgh 잃어버렸다. 이게 E제로잖아. 그거랑 이제 관련해서 0에서 T0, 0에서 T0는 어차피 똑같네. 그러면 B도 어차피 이동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 얘가 H 내려갔으면 그 시간 동안 B도 H 갔겠지. 자, 그러면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이렇게 비교해서 묻는데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할 거야. 첫 번째, 2분의 1 mv제곱의 차이. 2분의 1 mv제곱이 얼마만큼 증가했냐? 그걸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각각 어떤 힘의 카테고리들이 한 일이라 했어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어떤 힘이 한 일? 알짜 힘.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비물체가 받고 운동하는 그 알짜 힘을 찾아야지. 그러면 이제 얘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얘가 받는 중력이 한 일이니까 중력은 그냥 3mg잖아. 그러면 이거랑 비교를 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가 받는 합력. 얘는 이때 가속도가 얘 3mg, mg, 2mg 결어서 mg 전체 질량 얘가 m 찾았으니까 6m. 그럼 가속도 얼마? 함께 끊기 전에 6분의 1g다 이거지. 6분의 1g. 그러면 얘가 받는 R자임이 궁금한 거니까 얘가 받는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얘가 장력 두 개 결어서 결국은 이쪽으로 얼마 받는다? 6분의 1mg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6분의 1mg가 한 일, 얘 운동인지 변화량. 얘 포텐셜인지 변화량은 얘가 받는 보존력, 중력이 한 일. 근데 그 일이 전부 다
이동 거리가 다 같잖아. 그럼 어차피 둘 다 H 곱해줄 거니까 결국은 B는 뭐 묻는 거야? 힘의 비를 묻는 거야, 힘의 비. 얘가 받는 합력이랑 얘가 받는 중력이 몇 대 몇이니?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면 얘가 6분의 1mg 받고 있고, 합력으로. 얘가 3mg 중력 받고 있으니까 18배. 그러면 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보다 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18분의 1배. 그래서 18분의 1.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C의 역학적 에너지는 2T0일 때와 3T0일 때 같다. 자, 또 어떤 시점에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하는 거는 쭉 안 변해도 되고 증가했다가 감소해서 같아져도 되잖아. 뭐 그런 것들이 살펴볼 건데 2T0부터 3T0까지는 무슨 일이 안 생겼어. 그러면 가던 대로 가잖아.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뭐 그럴 수는 없다고. 계속 쭉 증가 아니면 계속 쭉 감소. 근데 만약에 갔다가 되려면 역학적 에너지가 안 변하면 돼. 자, 어떤 물체가 역학적 에너지가 안 변하는 방법. 그 물체가 받는 무슨 힘이 일을 못하면. 비보존력. 비보존력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당연하게 물체를 그냥 우리가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이 물체는 무슨 힘밖에 안 받아? 중력은 비보존력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 물체는 비보존력을 안 받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 비보존력을 받아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진자운동. 자, 물체를 실에 매달아서 운동을 시켜. 그러면 이 물체 당연히 이 줄 땡땡 하거든, 지금. 이 줄이 얘한테 장력 가하고 있어. 근데 이 물체가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하면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항상 원운동이다, 맞지? 이 원궤도의 운동 방향은 그때그때 장력의 방향하고 항상 뭐 하냐면 90도야. 내가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데 그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을 줘버리면 그 힘은 일을 못해. 그래서 얘도 비보존력을 받지만 일을 못하는 케이스고 그래서 다 역학적인 보존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C는 정확하게 일을 다 잘하잖아. C가 받는 장력은 얘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음의 일을 하겠지.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해야지. 그러면 2T0, 3T0일 때 어디가 더 크니 물어보면 감소하는 애니까 2T0가 더 크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6-2번. 자, 16-2번 같은 문제도 C를 끊고 나서 A는 혼자가 됐고 B랑 C가 이제 물체계가 되는데 두 물체계로 되는데 끊고 나서부터 얘네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거리로 줬어, 거리로. 그러면 우리가 그 거리를 이용해서 가속도 B 구해야 돼, 가속도 B. 끊어지고 나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당기는 힘이 3배. 자, 여기 장력이 3배란다. 자,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여기 장력이 누구 버티노? 여기 장력이 A 버티고 여기 장력이 누구 버티노? C를 버틴다 해도 되고 B랑 A를 통틀어서 버틴다 해도 되고 자, 그게 3배라 했어요. 아, 그러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을 봤을 때 얘가 F면 얘는 EF 되면서 3배 더 크구나. 그렇게 하면 되죠. T, ET 해도 되고. 그러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은 3F. 같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 있는데 이때 끊어낼 거야. 끊어내면 균형이 깨지겠지. 자, 근데 어차피 처음이 정지니까 자, 여기를 끊든 끊었어. 자, 그러면 지금 P를 끊는 것 같아. P를 끊으면 A는 자기 혼자 얼마 받노? F. A가 자기 혼자 F 받는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 F가 사라져서 얘한테 균형이 깨진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 둘이 받는 힘도 뭐 돼야 돼, 당연히? F 돼야 돼, F. 균형이 똑같이 맞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끊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받는 힘은 이쪽이 받는 힘하고 똑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끊었어. 자, 그러면 A 혼자 F를 받고 운동할 때나 B랑 C 물체계 전체 질량이 F 갖고 운동할 때
가속도가 다르겠지. 이쪽이 좀 더 질량이 커 보이잖아. 그럼 가속이 잘 안 될 거야, 맞지? 그 가속이 잘 안 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를 이렇게 주고 있어. 정지 상태에서 자, V0가 0에서 이 모든 물체들이 운동을 시작을 하면 가속도가 뭘 결정하노? 첫 번째 가속도는 뭘 결정해? 가속도가 2배 더 크다. 같은 시간 지나도 속도가 2배 더 많이 변한다. 자, 속도 변화량은 아직 속도가 아니야. 하지만 처음에 정지니까 속도 변화량이 그 자체가 속도가 돼버린다, 맞지? 그래서 가속도가 2배 큰 놈이 2배 빠르다가 된 거야. 근데 어떤 물체가 항상 2배 빠르면 이동 거리도 2배 더 크다. 그래서 모조리 다 1대2, 1대2, 1대2 되는 거지. 그런 가속도의 비를 누가 결정하는 거야? 같은 힘을 받는 상황이니까. 질량의 역수비가 결정하겠지. 그러면 지금은 얘가 3S, 얘가 S, 얘가 3배 많이 이동하네. 아, 가속도가 얘가 3배 크구나. 같은 힘을 받는데 가속도가 3배 큰 거 보니까 질량이 A 혼자 질량보다는 BC 질량의 합이 3배 더 크구나. 그러면 이제 질량 매깁시다. 자, 같은 빗면에서 힘을 2배로 받는 B가 A보다 질량이 2배 더 크다. 그러면 얘가 M이면 얘는 2M. BC 질량 합이 A 질량의 3배 더 크다 했으니까 C의 질량도 M이다. 자, 마무리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보통 이런 문제에서도 직접적으로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C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더해서 생각해 주는 것보다는 뭘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 힘이 한 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한 거야.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A가 받는 R자 힘이 한 일로.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C가 받는 비보존력. 여긴 장력이잖아. 장력이 한 일로 계산하기 편하다 이거지. 자, 그러면 A가 받는 합력은 어차피 F야. 이거 다야. 그러면 이걸로 이만큼 일을 받았으니까 A가 변한 운동 에너지는 3Fs. 요만큼 변했을 거다 이거지. 자, C가 변한 역학적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C가 받는 비보존력을 봐야 돼. 그럼 뭐는 구해야 돼? 이거 못 구하면 못 풀지. 장력 구해야 돼, 장력. 자, 등가속도 운동시키면 되잖아. 얘가 내려가려는 힘 2F. 얘가 내려가려는 힘 3F. 그러면 여기 장력 얼마 줘야 되니? 묻는 거잖아. 할 수 있지. 2F, 3F 전체 R자임 얼마? F. 근데 질량 2고 질량 1이잖아. 얘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은 그 중에서 3분의 1. 함께 가야지. 얘가 3분의 1 주고 얘 3분의 2 줘야 함께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 R자임이 얼마야? 3분의 1F. 그러면 장력 얼마나 필요하니 물었잖아. 3F에서 장력 빼서 이거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장력은 3분의 8F. 그러면 3분의 8F로 S만큼 2를 받았으니까 이 C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3분의 8Fs. 요거랑 요거 B를 물었네. 그러면 9대 8이다. 자, 다음.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가에서 나로 가면서 나 과정에서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운동의 증가량이 3배다. 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구하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 구해서 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같은 물체 B잖아.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일을 해서 B의 운동 에너지는 B가 받는 합력이 일을 해서 변한다 했어요. 근데 B가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구할 때 어차피 1에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근데 이동거리를 다르게 곱할 이유가 전혀 없어. B의 이동거리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B는 누가 결정한다? 합력과 얘가 받는 중력의 B가 결정한다 이거지. 그걸 이미 준 거야.
자, 그러면 B는 질량이 3m이라 했으니까 B가 받는 중력은 3mg야.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3배 더 크니까 얘가 받는 합력은 mg다 이거지, mg. 그러면 얘는 mg다 됐으니까 바로 뭐가 나오냐면, 자, 이건 놓으면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받는 R자 힘이 mg야. 그러면 얘가 받는 중력이 3mg니까 일단 장력 바로 나온다, 맞지? 장력 얼마예요? 2mg 돼야 되고. 또 어떤 물체가 어떤 R자 힘 받는다고 나왔어. 그럼 바로 나오는 게 뭐야? 가속도 바로 나오는 거지. 질량이 3m인데 얘가 받는 R자 힘이 mg라며.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 3분의 1g다. P랑 우리가 쓰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니디 기억 실이 정력 EMG 맞고 니은 A의 질량. 자, 요 A의 질량은 뭐 M 넣으면 그 이제 EMG에서 4M 나누면 2분의 1G 틀렸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뭐 서술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구하면 되잖아. 라지 M 얘. 근데 얘가 G잖아. 그러면 전체 힘은 요게 전체 힘이다, 맞지? 전체 질량은 요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 되면 돼? 3분의 1G 내면 되네. 그럼 쭉쭉쭉쭉쭉 해주면 9, 5, 6? 2분의 3m. 그 다음에 디귿. 니은 틀렸고. 자, 나에서 A의 속력은, 자, 얘들 사이의 거리가 H. 그러면 얘 올라가고 얘 내려가서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길이 동안 가속됐니 물어보면 2분의 H. 가속도 3분의 1G. 등가속도 운동. 가속된 거리 2분의 1H. 가속된 후에 속력 묻네. 그럼 뭐 하면 돼요? V제곱의 변화량은 2AS. 어차피 처음 속도가 0이니까 V제곱, 변화량 자체가 V제곱. 그러면 얘의 나중 속도는 루트 2AS 해주면 된다 이거지. A가 3분의 1G, S가 2분의 1S, 2분의 1H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의 GH. 오케이. 다음. 자, ABC를 또 실로 연결한 채 이제 등가속도 운동 시키는데 P점, Q점 차례로 지나간다. 자, 얘 P점에서 출발한 거 아니다. P점 전에 출발했고 P점과 Q점 차례로 지나가는 상황이야. 자, MC 묻네, 딱 그냥. 자, 근데 문제에서 준 게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다. 그 다음에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C의 중력 포텐셜 함수랑 C의 운동의 증가량 4배다. 그럼 같은 문제였잖아. 자, 어차피 C의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량이 운동의 변화량의 4배다 줬어. 가속도 얼마겠노, 얘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 물체가 어떤 물체의 포텐셜인지 어떤 물체의 운동인지가 아니라 하나의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의 변화량을 비교해서 줬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 그 물체가 받는 무슨 힘이 아니? mg잖아. 그 물체 질량이 m이면 mg잖아. 자, 그 다음에 그 물체가 받는 합력은 그 mg의 4분의 1이란다. 그러면 얘가 받는 합력은 자기 무게의 4분의 1배잖아. 그러면 내가 내 무게의 4분의 1배 되는 힘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가속도로 운동하겠노? 4분의 1g지 뭐. 내가 내 무게로 받아서 운동하는 게 가속도 g잖아. 그러면 내 무게의 4분의 1을 합력으로 받는 상황이라며.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C의 질량이 mc든 mb든 ma든 자기 질량의 g를 곱한 것만큼 힘을 받는 게 중력이잖아. 이 힘이 한 일이 얘가 받는 R자 힘이 한 일보다 4배 더 크다며. 그러면 얘는 R자 힘을 아래로 얼마 받는다?
4분의 1 자기 중력만큼 받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자기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 물체는 가속도가 4분의 1g인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럼 사실 끝났어. 이거는 이제 힘과 운동을 가면 돼. 여기 질량 하나 몰라서 우리가 못 구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 무게 차이, 라지 M, 스몰 m 차이 이걸로 전체 질량 라지 M에 스몰 m 두 개. 요게 가속도 얼마? 4분의 1지. 그러면 라지 M은 2M이다. 그러면 되겠네. MC 돼. MC가 2M. 책 줬지? 책 받아, 이거 보고 있지? 오케이. 다음. 이해차니까 조금 쉬운 느낌 안 되나? 이래차. 아이가. 그래도 좀 쉬운 느낌이 들어야 될까, 이가. 표정이 안 좋아지나.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A는 질량 M이라고 줬고, 손으로 잡고 있다 가만히 넣었더니 A랑 B가 높이가 같아졌다.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가겠지. 얼마씩 올라가고 내려가노? H씩. 자, 그렇게 내려가서 만났더니, 자, 그 네 번째 줄이 포인트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크기는 C가 A의 3배이고, 바로 뭐를 확인할 수 있노? 묶여서 운동하는 물체들은 전부 다 항상 뭐가 같아? 가속도가 같으니까 속도가 같지. 그러면 속도가 같은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라 하면 그냥 뭐만 비교하는 거야? 그럼 질량이 C가 A의 3배 더 크다 바로 매겨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A 질량 M이니까 C 질량은 3M. 자, 이제 두 번째. 자, 물체가 다르다.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크기와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크기는 서로 같다. 자, 뭐 주고 싶은 거예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크기가 서로 같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슨 힘이 한니? A가 받는 중력.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무슨 힘이 한니? C가 받는 장력, 비보전력. 같다 했으니까 힘이 같다 가면 돼. A가 받는 중력이 mg잖아. 그러면 C가 받는 장력도 얼마다? mg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여기까지 찾았어. 얘 질량이 m이고 얘 질량이 3m이고 얘가 받는 장력이 mg다. 여기까지 찾았어요. 자, 일단 가속도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자, mg, 3mg. 얘가 받는 R자임 2mg. 얘 질량은 3m. 그러면 얘들 가속도 얼마? 3분의 2g. 자, 가속도가 3분의 2g가 되려면 얘 질량이 얼마 돼야 되냐? 또 바로 나오겠지. 이쪽 전체 힘에서 이거 얘 빼면 무게 빼면 라지 M 플러스 2mg. 요게 전체 힘. 전체 질량은 라지 M 플러스 4에 요게 가속도 3분의 2g 되면 되네. 그러면 6, 8 따다닥 해주면 라지 M이 2m. 자, 그러면 이제 찾은 거 다 정리하고. 자, A 속력. 항상 속력은 지금 모든 물체가 정지에서 시작한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면 속력은 EAS. 루트 ES 가면 되겠네. 그러면 A가 3분의 2G, S가 전부 다 H 이동 있잖아. 그러면 3분의 2G, H 다 넣어주면 속도는 루트 3분의 4GH.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좀 트이자. 자, 그 다음에 니은은 EM. 맞지? 그 다음에 디귿.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다.
그냥 상식적으로 여기 장력이 mg야. 아, 그냥 이어보면 되겠네, 여기. 여기 장력이 mg니 묻는 거야. 얘 가속되나 안 되나? 얘 위로 가속되잖아. 여기 장력이 적어도 뭐보단 커야 돼? 얘 무게보단 커야지. mg는 아니지, 맞지? 왜 mg가 틀렸다. 장력 얼마고? 얘 3분의 5mg. 가속도 3분의 2g지. 3분의. 얘가 R점이 3분의 2mg 받아야 되잖아. mg 더하기 3분의 2mg에서 3분의 5mg. 18-2번으로 바로 가죠. 자, 일단은 P점에서 A 물질 가만히 놨고, 함께 잘 내려오다가 Q점을 지나는 순간 두 물질 사이의 실을 끊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P에서 Q까지 함께 운동하는 동안은 A의 운동의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의 5분의 4배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와 B의 A의 운동에지는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이다. 운동에지 4분의 9배이다 하는 건 2V, 3V 주면 돼. 자, 일단 여기서 이까지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자, 얘가 여기서 2V고 얘가 여기서 3V래.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길이 L. 혼자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난다. 혼자 내려오면 길이 L만큼 내려와서 2V에서 3V 됐어. 함께 내려오면 길이 2L 내려와서 정지에서 2V 됐어요. 자, 함께 내려올 때랑 그냥 내려올 때 가속도 B 찾아보자. 자, 찾나? 얼마? 5대 2? 5대 2. 맞아요. 오씨, 좀 하세요. 어, 그, 뭐, 1단원에서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이래 얘기하잖아. 어떤 두 구간에서 물체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가속도가 다른 거야. 그럼 가속도를 이제 찾는 건데, 자, 길이가 2대 1이잖아. 가속 구간의 길이가.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량은 2AS다. 비교해주면 0에서 2V 됐으면 속도 제곱 얼마 증가한 거야? 4V 제곱. 얘는 얼마 증가했어? 2V에서 3V 되면 5V 제곱. 길이가 같았으면 4대 5 가속도 다 갔을 거야. 근데 길이가 2배 더 크잖아. 그러면 여기 AS랑 여기 AS가 4대 5 돼야 되니까 2로 나눠주면 여기 가속도랑 여기 가속도는 2대 5다 이거지. 그러면 함께 운동할 때 가속도는 2인데 혼자 운동하면 가속도가 5다. 자, 요거 하나 이용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B를 4대 5로 줬어. 자, 그러면 이래 한번 생각해 보지 뭐. B의 포텐셜 에너지, B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B의 포텐셜 에너지는 mg가 한 일이잖아. 자,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보다 얘는 5분의 4야.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A가 받는 합력. 그러면 A가 받는 합력이 얼마나 소리야? 5분의 4mg. 자, 그러면 A는 함께 움직일 때는 합력을 자기가 받는 힘이 5분의 4mg 받았어. 자, 가속도 구해놨잖아. 5분의 4mg가 얘한테 가속도 만들었더니 가속도 얼마 만들었어? 2A 만들었잖아. 근데 얘는 혼자 내려오면 가속도 5A라며. 가속도가 2분의 5배 커졌으니까 얘가 받는 R자임도 2분의 5배 커진 거다, 맞지? 그러면
5분의 4mg에 2분의 5배 하면 얘는 2mg.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자기 혼자 내려가려는 힘이 2mg구나. 자,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2mg.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mg. 전체 이 물체 개의 힘은 mg. 그 중에서 A가 받는 R자임이 5분의 4mg라며. A랑 B랑 질량비 몇 대 몇이고? 얘가 내려가려는 힘, 전체 힘을 구했어. 이 전체 힘 중에서 얘가 받아가는 R자임이 이거래. 그럼 얘가 받아가는 R자임은 5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5분의 1 받고 5분의 4 받으면 함께 잘 운동하는 상황이잖아. 얘 질량이 얘 질량보다 몇 배 더 크다? 4배 더 크다. 얘는 4m. 그러면 A가 B보다 질량이 4배 더 크다. 끝났네. 아, 맞다. 시험 공부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다. 존다. 아, 자, 다음 상황도 P에 정지해 있던 물체한테 3mg의 힘을 줘서 Q까지는 끌어당기고 Q에서는 가만히 놨다. 자, 그랬을 때 A가 R의 지점 갔을 때 속력이 0이 되었다. P에서 Q, Q에서 R까지 운동한 동안 B의 역학적인 측면은. 일단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몇 대 몇이겠나? 3mg의 힘을 줘서 당길 때는 가속이 되는 상황이고 3mg를 안 주면 감속이 되는 상황이야. 가속시킬 때 가속도랑 감속될 때 가속도가 같으면 거리 1대1이겠지. 그 B를 구해야지. 가속을 시키는 상황, 3mg를 주는 상황에서는 이 전체 물체 개가 얼마 힘을 받게 만들어줬어? mg, 3mg, 얼마? 2mg 받아서 가속되게 만들어준 게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는 힘을 안 줬으니까 얼마의 힘을 받고 감소돼? mg. 그러면 2mg 받을 때랑 mg 받을 때니까 가속도가 가속될 때가 2a면 감속될 때는 a다. 그러면 길이도 몇 배로 많이 필요하다? 2배로 많이 필요하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B의 역학적인 증가량이야. 자, P에서 Q까지 갈 때 B의 역학적인 증가량. Q에서 R까지 갈 때 B의 역학적인 증가량. 비교하란다. 그러면 P에서 Q는 S만큼 힘을 받아서 역학적인 증가했을 거고 Q에서 R까지는 얘가 2S 올라왔잖아. 그러면 이제 뭐만 찾으면 돼? 길이는 다 찾아놨잖아.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물었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 B가 받는 비보순역인 장력 찾아주면 되는 거 맞지? 당겨줄 때랑 안 당겨줄 때 장력이 당연히 다르겠지. 그러면 장력 찾자. 당겨줄 때 3mg 당겨줄 때 얘 장력 얼마고? 3mg, mg 전체 힘 2mg 질량 똑같네. 각각의 물체가 합력 얼마 받아야 돼? mg mg 이겨내고 mg 합력밖에 만들려면 장력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면 되잖아. 2mg 2mg 장력을 받아서 얼마 길이 동안 받았어? S 길이 동안 받은 게 P에서 Q까지다 맞지? 그러면 P에서 Q까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E1이라 했으니까 E1은 EMG S만큼 증가했겠지. 다음 올라가는 동안 이거 이제 없잖아. 없으면 여기 정력 얼마? 응? 야, MG면 얘 안 움직인다는 얘기야. 좀 가속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힘을 안 주면 요 물체 있잖아. 어떻게 MG야? 2분의 1 MG지. 여기 MG 끝이잖아. 전체 질량 2M. 그러면 2분의 1 mg씩밖에 만들어주면 되잖아. 밑으로.
그러면 장력이 2분의 1mg. 그러면 Q에서 R까지 이 장력이 한 일은 E2. 역학적인 지 변화량은 2분의 1mg로 조심해야 한다. 이거 거리 다르다. ES. 그래서 얘는 mgs. 몇 대 몇이냐? 2대 1이다. 2분의 1. 아. 자, 수평방향으로 10N의 힘 F가 작용할 때 정지해 있다. 그러면 누구 질량 주노? F 10N 줘서 당기면 정지했단다, 가만히. 그러면 B의 질량 얼마? 1kg. 얘 무게가 10이란 소리잖아. 1kg. 자, 그럼 이제 F를 바꾸겠지, 뭐. F를 30N으로 해서 잡아 당겼다. 0.4m. 그리고 Q 지나는 순간 얘를 놓았다. 자,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냐? B의 운동의 증가냐? 2배 차이 안 난다. 또 나왔네.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자, 같은 물체잖아. 같은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B가 2대 1이라는 거는 mg, 얘는 합력, 무게보다 합력이 절반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 지금 당겨줄 때 얘 가속도 얼마란 거야? 2분의 1g, 2분의 1g란 거지. 그럼 가속도 5네. 자, 얘가 1kg이다 찾았고, 내가 여기서 당겨줄 때는 F30 주잖아. 30 줘서 잡아 당기니까 가속도가 얼마다? 5다 이거잖아, 5. 그러면 1kg 무게 10, 얘 30, 전체 힘 20으로 주니까 가속도 5. 전체 질량이 몇 kg? 4kg. 그럼 얘가 1kg이니까 얘는 3kg이다. 자, 마지막으로. 자, A를 P에서 Q까지 가속을 시켰지. 이제는 이 힘 놓을 거야. 힘을 놓으면 얘 어떻게 되노? 가속도가 저쪽 방향이니까. 얘가 점점 느려지다가 정지 찍고 다시 돌아오지. 그러면 A가 P까지 왔을 때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A 운동인지 한번 찾아보자. A 운동인지 얼마고? 우리 계속 하듯이 합력이 한 일 보면 되잖아. 자, A가 받는 합력 얼마고? 3kg이 5로 가속되잖아. A가 받는 합력 15. 15N의 합력을 몇 미터 동안? 0.4m 동안 받았으니까 자, P에서 Q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A가 운동 에너지 얼마나 받아갔어? 6줄 받아갔네, 6줄. 자, 그다음부터 A는 1로 가다가 반환점 찍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자, 이제 힘을 안 줘서 다시 돌아왔어. 자, 가다가 다시 정지 찍고 다시 돌아오는 등가속도 운동 했잖아. 그러면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이때의 운동 에너지랑 다를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까지는 아직 6줄이야. 갔다가 왔잖아. 속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크기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Q에서 P까지 돌아왔을 때 얘가 운동이 얼마인지만 보면 되잖아. 자, 이 돌아오는 상황. 30 안 주고 얘랑 얘가 그냥 얘 무게로 가속되는 상황. 얘가 받는 R자는 얼마고? 2.5, 2분의 5.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2.5라는 힘을 0.4m 더 받은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곱해주면 얘는 추가로 1줄 더 받았네. 그러면
6줄에서 추가로 1줄 더 받았으니까 얘는 7줄이다 이거지. 뭔가 이상한데? 얘 왜 2.5야? 7.5제. 3kg이잖아. 가속도 2.5에 3이니까. 그러면 7.5로 0.4m 2를 받았으니까 3줄 더 받았지. 3줄 더 받아서 얘는 9줄이다. 오케이. 얘 하나 풀어보자. 자, 같이 한번 보자. 일단은 문제에서 4mg 주면 가만히 있다 했어요. 가만히 있다 했으니까 얘가 내려가려는 힘이 3mg인데 4mg 주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이 mg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 mg 주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가 mg 주면 이제 내려가겠지. 그 내려가면서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또 비교해놨어. 7분의 3배 됐으니까 3대 7이에요. 자, 이 B는 항상 이제 누구 B로 가는 거야? 각각의 에너지 변화에 관여하는 힘의 B로 가는 거다 했잖아. 자,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B가 받는 합력,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C가 받는 중력. 바로 나오잖아. C가 받는 중력이 얼마예요? 3mg. 얘가 3mg가 한 일이니까 얘는 얼마가 한 일이야? 얘의 7분의 3배잖아. 7분의 9mg. 그러면 B가 지금 받고 있는 R자 힘이 7분의 9mg구나. 근데 우리는 무슨 상황을 알아? 전체 상황을 알잖아.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3mg.
이쪽으로 내려가는 힘 mg, 이쪽으로 당겨주는 힘 mg. 자, 요 상황에서 전체 힘 얼마고? mg, mg, 3mg니까 전체 힘이 3mg야. 그 중에서 B가 얼마 받는데? 7분의 9 받는다 했어요. 그럼 B는 3mg 중에서 7분의 9mg를 받고 있으니까 전체 질량에서 B는 7분의 3이다, 맞죠? 그러니까 3mg 중에서 7분의 3이니까 7분의 9mg 받겠지. 그러면 얘 질량이 그냥 바로 보여서 3m이다. 그러면 7분의 3이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틀렸고, 니은 4t일 때, 눈이 번쩍번쩍하네. 맞고, 4t일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 4t. 자, 얘가 운동 에너지 변화 물었으니까 A가, A, D만큼 이동한다 했잖아. 4t일 때. 그러면 D만큼 이동하면서 얘가 받은 알짜 힘이 한 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얘가 받는 알짜 힘은 M, 3M, 3M. 전체 질량에서 얘가 7분의 1. 전체 힘이 3mg니까 얘가 받는 알짜 힘은 7분의 3mg. 그러면 7분의 3mg로 D만큼 2를 받아서 운동이 집어넣었으니까 7분의 3mgD. 맞죠? 그 다음에 디귿. B와 C를 연결한 CD,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장력. 자, 여기 장력 묻네요. B보다는 C가 편하지 뭐. C로 갑시다. 여기 장력은 처음에 T일 때, 3T일 때 비교하는 T일 때는 가만히 있는 상황이잖아. T일 때는 제가 4mg 당겨줘서 가만히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여기 장력 얼마고? 얘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장력은 3mg. 그 다음에 움직이는 상황.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아래로, 얘랑 질량 같으니까 얘가 7분의 9mg 받았으면 얘도 7분의 9mg R자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 여기 장력은 이거보다 7분의 9mg 작겠지 뭐. 그러면 7분의 21에서 9 빼니까 여기 장력은 7분의 12mg. 그러면 3mg, 7분의 21mg에서 7분의 12mg 됐으니까 3분의 7배는 아니고 4분의 7배죠. 얘는 틀렸다.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은 이제 서술형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설. 첫 번째 가설은 두 개 있었어. 상대성 원리, 그런 거야, 상대성 원리. 이 상대성 원리를 한마디로 설명해보라 하면 우리가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절대 가속을 시키지 않아. 모든 물체는 등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를 우리는 관성좌표계라 그래, 관성좌표계. 요 말을 꼭 써줘야 돼. 그래서 관성좌표계에서의 운동은 동일한 물리 법칙으로, 그러니까 뭐 말이 그런 거야. 물리 법칙을 동일하게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상대성 원리야.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요 트럭. 자, 등속 운동하고 있는 트럭 안에서 어떤 물체를 위로 던졌어, 그 사람이. 그러면 트럭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체의 운동을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하는 연직 삼박 운동으로 표현을 한다고. 근데 바깥에서 보면 트럭, 사람, 그리고 사람이 들고 있던 공 모두 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왼쪽으로 속도가 있었지.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조금 있는 상황에서 물체를 던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 포물선이었어, 그게 포물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이 전혀 다른 운동 같지만 설명 방식은 한 가지다 이거지. 뭐예요? 내 손을 떠난 물체가 받는 힘은 어차피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잖아. 그러면 중력받고 하는 운동은 전부 다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서로 다른 운동처럼 보이지만 이 두 운동은 모두 다 등가속도 운동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게 동일한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 상대성 원리. 오케이. 이런 거 나오면 적어줄 수 있었네. 그치? 상대성 원리. 두 번째, 광속 불변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
얘는 관찰자 상관없이 빛은 모두 다 광속 C. 그래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너네 문제적 풀어봤잖아. 자, 길이를 비교하라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길이는 크게 보면 두 종류야. 하나는 측정 길이, 측정 대상. 어떤 대상의 길이를 측정하는 상황. 어느 점과 어느 점 사이의 거리, 광원과 검축이 사이의 거리, 행성 사이의 거리, 그런 거리를 비교하는 상황. 이거는 우리가 뭘 통해서 비교해? 내가 보니까 걔 움직이더라. 아, 수축됐네. 수축이 안 됐네. 고유 길이. 그런 걸로 비교하는 게 측정 대상의 길이. 그 다음 상황이 요 빛의 이동 거리. 자, 빛의 이동 거리는 어차피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광속 C로 등속이니까 빛의 이동 거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CT잖아, CT. 그러면 결국 빛의 이동 거리를 비교하라 하는 거는 그냥 뭐를 비교하라는 거하고 똑같아. 빛이 이동한 시간을 비교하라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관측자가 봤을 때 빛이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동하면 그냥 빛의 이동 거리는 더 큰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광속 불변의 원리 요 두 개, 가설 두 가지 가면 요거 쓸 수 있어야 돼.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지연, 시간 팽창. 자, 일단은 시간 지연이란 말은 우리가 요런 그림들은 전부 다 말로만 표현하면 눈에 안 익으니까 그림을 그린 거고 그냥 이 자체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시간 지연이 뭐야?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잖아. 누구 시계가? 이런 식으로 빛시계로 표현을 하잖아. 어. 얘가 이렇게 가는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시계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뭐 하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는 움직이지 않는 내 시계보다는 항상 느리게 가는 거야. 이거는 관찰자 입장이 되면 누구나 다 동일한 거야. 얘가 지금은 관찰자니까 내 시계가 가장 빨리 가고 나머지 사람의 시계는 느리게 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관찰자가 되면 어떻게 돼? 내 시계가 이런 상황이잖아. 이 시계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내가 관찰자가 되면 이기적인 거야. 내가 관찰자가 되면 나는 정지. 내 시계 누구보다 빠르게 간다. 내가 봤을 때 움직이는 놈의 시계는 전부 다 느리게 간다. 이게 시간 지연이야. 자, 그러면 느리게 가는 정도도 비교할 수 있잖아. 내가 봤을 때 A랑 B가 움직이는데 두 놈의 시계를 비교하는데 A가 좀 더 빨리 가. 빨리 가면 더 이래 될 거 아니야. 더 느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가는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가 좀 더 느리게 가겠지. 그러면 둘이 비교 가능하잖아. 내 시계보다 전부 다 느리게 가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시간 지연. 자, 그 다음에 시간 팽창. 자, 시간 팽창과 그 뒤에 나오는 또 길이 수축은 관찰자가 다른 거야. 앞에 거랑 조금 다르지. 자, 앞에는 시간 지연은 어떤 상황이야? 내가 관찰자야, 내가. 내가 관찰자인데 내가 뭐를 비교해? 내 시계랑 남의 시계 비교하잖아. 관찰자를 바꾸는 게 아니야. 내가 관찰자야. 근데 시간 팽창은 서로 다른 관찰자가 하나의 사건을 조사를 해야지. 그래야 비교가 가능한 거야. 자, 어떤 하나의 시작당, 도착당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 시간을 나도 재고, 다른 사람도 재고, 여러 관찰자가 재보는 거지. 근데 그런 여러 관찰자가 됐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다? 고유 시간이 있다 이거야, 고유 시간. 그러면 그 고유 시간을 측정한 사람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움직이는 나머지 관측자가 측정하면 모조리 다 뭐하다? 팽창된다. 그냥 크다라고 이제 푸는 거야, 문제를. 그러면 고유 시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어떤 관측자가 잰 시간이 고유 시간인지를 알아야 걔 기준에서 나머지를 다 크다라고 표현할 거 아니야. 어떤 관측자?
무조건 움직이는 관측자, 정치 관측자 이러면 안 돼. 어떤 관측자가 진 시간이 고유 시간. 사건에 봐야지. 사건과 사건 사이에 걸린 시간을 모두 측정하잖아. 그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장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라고 관측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시간 간격을 재면 고유 시간, 나머지는 팽창된 시간. 오케이. 길이는 더 쉬워. 길이는. 고유 길이, 수축된 길이는. 안 움직이면 수축이야. 어떤 물체가,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우주 정거장 사이의 거리가 내가 봤을 때 안 움직이면 고유 길이. 그런 길이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길이들이 움직인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재는 길이는 수축된 길이다 이거지. 그리고 빠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많이 수축이 될 거니까 속도에 관련이 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계속 쭉쭉쭉 넘어가자. 얘가 내 생각에는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 상황이. 편도, 수평 편도, 왕복 그거 비교하는 거. 자, 광원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반사해서 광원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광원에서 나온 빛이 그냥 검출기까지 가는 것도 있고. 일단은 시간을 비교할 거야. 빛의 이동 시간이야. 자, 빛의 이동 시간은 크게 보면 네 가지 경우. 자, 광원과 검출기, 철수는 지금 광원과 검출기랑 하나의 공간 안에 있잖아.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광원과 검출기가 안 움직이거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쉽지만 그게 기본.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게 길이가 L0. 이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길이도 철수가 지면 무슨 길이야? 고유 길이지, 고유 길이.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철수가 쟀을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이 검출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C분의 L0. 이런 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T0 이렇게 한번 두자고. 우리끼리 그냥 그 어떤 이름을 약속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말고 철수가 움직인다고 보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를 지는 거야. 먼저 이렇게 갈 때. 자, 검출기가 항상 빛이 출발하고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재는데 어디에 움직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빛을 쏘고 난 뒤에 광원의 움직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누구의 움직임을 봐야 돼? 도착지의 움직임을 봐야지. 도착지의 움직임. 광원에서 검출기까지면 검출기의 움직임을 볼 거고, 거울에서 다시 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면 어디가 도착지야? 광원이 도착지잖아. 광원의 움직임을 보겠지. 자, 그러면 지금은 광원에서 검출기까지의 상황이야. 그러면 검출기의 움직임을 볼 건데, 검출기가 어디로 움직여요?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검출기의 움직임이 멀어진다, 맞지? 이게 시간이 최고로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있어. 다른 시간들보다. 월등히 많이 걸리는. 그래서 광원에서 검출기로 가는데 이 검출기가 멀어지는 거예요. 뭔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한 번 편도 시간 중에서는 비교 대상에서는 가장 오래 걸리는. 얘가 최고 크다 이거지. 자, 만약에 우주선이 이쪽으로 움직여, 우주선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검출기가 이쪽으로 가지. 자, 이거는 바깥에서 보면 안 그래도 광원과 검출기 사이 거리가 줄었는데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가 마중 가지. 그러면 진짜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그게 T2. 그래서 광원에서 검출기인데 뭐 이거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거야. 가까워질 때는 T2 이게 시간이 제일 작게 걸리는 상황.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 똑같은 길이의 빛, 광원과 검출기를 수평으로 두지 않고 수직으로 두는 상황. 그러면 검출기랑 광원 사이 거리가 L0 안에서 봤을 때. 자, 수직으로 두면 어차피 길이는 얘랑 똑같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안에서 보면 다를 이유가 없어. 안에서 봐도 그냥 가는 거는 T0야.
자, 근데 바깥에서 보면 이때는 우주선의 방향이 크게 안 중요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검출기가 오른쪽 가면 되고, 우주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검출기가 왼쪽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빛의 이동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요 시간 하나를 T3라고 하죠, T3. 자, 그러면 이 총 4개의 시간을 두고 4개의 시간 비교하는 거야. 자, 일단은 이 T0를 2배 하면, 이 T0를 2배 하는 순간, 이거는 무슨 시간이 되냐면, 왕복 시간이 되는 거야, 왕복 시간. 자, 왕복 시간이 되는 순간, 광원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왕복 시간은 철수 입장에서 고유 시간. 자, 그러면 이 T0가 왕복에서 고유 시간이야. 수직도 마찬가지야. 갔다가 오는 왕복 시간은 이 T0로 고유 시간이야. 자, 그러면 밖에서 보면, 밖에서 봤을 때 다른 사건의 시간 재면 안 돼. 밖에서도 똑같이 봐야지. 무슨 사건의 시간이 재야 돼? 왕복 사건의 시간을 재야 돼. 왕복 사건에. 그러면 왕복 사건의 시간이란 거는 수평 왕복은, 자, 어차피 광원과 검출기는, 자, 원래 광원과 검출기 고유 길이는 이거였대. 근데 밖에서 보니까 수축됐어. 빛을 쐈다고 얘만 가는 거 아니야. 같이 가는 거야. 빛도 가고 있어.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면서 만났죠. 만나서 다시 돌아오지. 광원하고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 다시 돌아올 때 또 광원도 가는 거야, 광원도. 이렇게만 만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했던 이 행동. 광원에서 검출기까지만 보냈는데 우주선을 이쪽으로 보낼 때랑 이쪽으로 보낼 때 바꿨잖아. 그때 원투라 했잖아. 그럼 이 원투 더하면 뭐야? 왕복이지, 왕복. 안에서 봤을 때 왕복 시간이지. 그러면 T1과 T2를 더한 게 왕복 시간이고, 수직 방향은 이거 하나를 T3에 뒀으니까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는 수직은 같거든. 그러면 T3의 2배 한 것도 왕복 시간. 이 왕복 시간을 안에서, 바깥에서 잰 게 얘들, 안에서 잰 게 얘들. 안에서 잰 게 고유 시간이었으니까 더 크다. 나머지 2개는 같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ET0가 ET3보다 크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상하다 해야지, 이상하다 해야지. 이상하다 해야지. 고유 시간, 괜찮은 시간. 자, 그래서 T3가 T0보다는 크고, T1과 T2는 당연히 T1이 월등한 크대. T1, T2의, 자, T1, T2의 완전 평균이 얘, T3. T1, T2 더한 게 고유, 얘들이 고유 시간보다 팽창됐기 때문에 얘들의 중간에 있는데 얘는 좀 작고. 그러면 계수관계가 T1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T3, T0, T2. 가 가장 작다 이거지. 그래서 요 4가지 시간을 좀 잘 비교를 해줘야 돼. 어, 그렇지 맞아. 난 또 강의에서. 오케이, 시간고를 좀 비교하고, 어, 요건 한 문제 풀어보자. 3번. 오케이. 자, 일단은 광원에서 동시에 나온 빛이 철수가 봤을 때 거울에서 반사해서 다시 동시에 도달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가장 일반적인 상황. 광원, 거울 거리를 똑같이 맞춘 상황. 자, 근데 우주선이 이쪽으로 가지. 자, 일단은 광원에서 Q까지 가는 상황이 있을 거고, Q에서 다시 광원. 그 다음에 광원에서 P까지. P에서 다시 광원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신경 안 쓸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요 3가지 상황 중에서 우리가 말하던 그 T1 상황은 누구예요? 빛이 오는데 멀어지는 상황. 바깥에서 보니까. 그게 누구 상황이에요? 광원에서 Q 상황이다, 맞지? 요게 T1. 최고 긴 거.
그 다음에 최고 짧은 거, 반대로 오는 거. Q에서 광원으로 오는 게 광원이 가는 상황, 마중 가는 상황. 최고 짧은 거. 광원에서 P 가는 거는 수직으로 가는 거니까 대각선. 요거는 T3 상황.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안에서 재면 그냥 모듈이 다 T0 되는 상황. 자, 그래서 요것도 ET3. 자, 요게 T1, 요게 T2. 빨간색, 노란색은 시간이 같기 때문에 길이도 다 같다 이거지. 그래서 동시에 광원에서 출발해서 동시에 광원으로 돌아온다 하는 거는 철수, 영희 입장에서도 똑같다. 기니디, 영희가 관찰할 때 빛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먼저 반사한다. 거울이 PQ가 아니었구나. A, B였네. 자, 일단은 반사가 먼저인 거는 A지, A. A는 T3 걸렸고 얘는 T1 걸려서 반사잖아. 반사하고 돌아올 때 시간이 얘가 올 때는 짧으니까 같이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반사는 A가 먼저. A가 B에서보다 먼저 반사한다 봤고. 영희가 관찰할 때 광원과 A 사이 거리가 광원과 B 사이 거리보다 길다. 자, 그냥 단순한 길이를 물어보면 광원과 A 사이 길이는 수축이 안 돼. 근데 광원과 B 사이 길이는 수축이 된다 했잖아.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 맞고. 이건 광원에서 나온 빛이 A에서 반사해서 다시 광원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철수가 관찰한 것이 영희가 관찰한 것보다 크다. 철수가 관찰하면 고유, 영희가 관찰하면 팽창. 그럼 얘는 틀렸다. 동시 요거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고 좀 쉬자. 자, 일단 동시성은 동시에 일어났다고 관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동시가 아니다. 깨진다. 이게 기본이고. 자, 크게 보면 광원 1개, 검출기 2개 문제. 또는 검출기 1개, 광원 2개 문제. 우리가 동시 문제에서는 얘를 잘 다뤄야 돼. 절대 동시. 얘도 마찬가지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돼 뭐까지 같으면 뭐까지 같은 동시면 어떤 두 사건이 같은 시각에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났다고 표현해. 근데 그 두 사건이 위치까지 같으면 그거를 절대 동시라고 하고 모든 관측자 입장에서 그 동시는 깨어지면 안 된다. 동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빛을 출발시키는 기구인 광원과 검출기가 2개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출발이지. 도착은 다른 사건일 거야. 다른 장소일 거야. 자, 그러면 같은 위치에서 출발한 두 빛은 누가 봐도 동시에 출발해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동시 출발은 얘들 입장에서 다 같은데, 자, 여기 보니까 철수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검출기 A, B의 동시 도착. 철수는 안에 타고 있거든. 안에 타고 있는 철수 입장에서 동시에 출발한 빛이 동시에 도착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요 말에서 우리가 얘들 둘이 같다로 문제를 풀 거고, 자, 길이가 같은 상황이면 영희가 봐도 두 물체,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길이는 수축은 됐겠지만 수축된 정도가 같기 때문에 길이는 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영희가 봤을 땐 충분히 움직이니까 움직임을 고려할 건데 지금은 도착지가 누구야? 검출기 2개잖아. 그러면 검출기 2개의 움직임을 볼 거야. 자, 영희가 보면 검출기가 이렇게 움직인다 맞지? 그러면 A 검출기는 오는 빛한테 마중 가는 거고 B 검출기는 오는 빛한테 멀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도착하기가 얘가 쉽고 얘가 어렵다 이거지. 근데 출발을 우리가 동시에 건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도착 빨리 하고 도착 늦게 한다 하면 돼. 그래서 A가 먼저 도착하고 B가 나중에 도착한다. 동시성이 깨진다 하는 게 영희 입장. 그렇게 풀면 되고. 자, 밑에 상황은 영희가 측정할 때 내가 이 그림을 봐야 돼서 너네는 밑에 거 봐야. 자, 영희가 봤을 때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대. 자, 그러면 영희가 보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매 한 가지니까 여기 빛이 도착하기 쉽고 여기 빛이 도착하기 어려운데 동시에 도착을 시켜야 되면 얘보다는 얘가 더 짧다 돼야지. 짧다. 얘가 도착하기 쉽잖아. 그래서 광원을 이쪽으로 좀 이동을 시켰는데 그치? 이동.
자, 그러면 영희가 봤을 때 이쪽이 더 길다는 거는 어차피 철수가 봐도 이 광원은 이쪽에 치우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검출기가 안 움직이니까 광원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여기서 동시에 출발할 수밖에 없잖아. 어떤 검출기가 먼저 맞는다. B가 먼저 맞는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 철수 입장이다.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광원이 두 개, 검출기가 하나. 그러면 절대 동시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아? 하나밖에 없는 검출기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도착을 절대 동시로 만든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자, 먼저 여기 적어 놓은 거는 요거지. 광원 A, B가 검출기 정중앙에 있는 걸로 두 개 풀고 밑에 거는 그거 아닌 걸로 하나 풀고 그런 세 가지 상황. 자, 먼저 민수가 관측할 때 민수 안에 타고 있잖아. 다 정지하고 있잖아. 자, 일단은 얘가 정중앙에 있대. 요 조건을 먼저 줬어. 자, 민수가 보면 두 광원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 자, 그러면 양쪽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거리가 같으니까 동시에 도착하겠지. 자, 그러면 어떤 하나의 검출기 위치에 동시에 두 빛이 도착한다는 것을 이미 민수가 봐버렸어. 민수가 보면 그게 뭐가 돼? 절대 동시가 돼버렸다, 맞지?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도 철수 입장에서도 영희 입장에서도 얘들은 동시에 검출기에 같이 도착해야 돼. 자, 근데 영희가 보면 움직인다. 지금은 누구의 움직임을 봐야 돼? 도착지가 누군데? 중앙에 있는 검출기 하나잖아. 이 검출기의 움직임을 또 눈여겨봐야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검출기가 이쪽으로 움직이겠네.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검출기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빛은 도착하기가 쉽다, 맞지? 왼쪽은 어렵고. 도착하기가 쉽고 어려워졌는데 동시에 도착한다를 깨면 안 되잖아. 그러면 출발을 깨야지. 도착하기가 쉬운 빛은 늦게 쏘고 도착하기가 어려운 빛은 빨리 쏴야지. 그래서 영희가 보면 A가 먼저 방출하고 빛을 B가 나중에 방출해서 동시에 도착하게 만들었다. 요게 영희의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거리는 얘는 정중앙에 두는 거는 유지하고 밑에 두 번째 상황이 영희가 관측할 때 두 빛이 동시에 출발. 자, 검출기가 중앙에 있는데 영희가 봤을 때 양쪽의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했대.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얘한테 동시에 도착을 시킬 수가 없어. 자, 영희가 보면 중앙에 있는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가 검출하기 쉬운데 동시에 쐈다 했으니까 영희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돼? A, B 동시 출발, 검출기는 B에서 출발한 빛이 먼저 도착. 이게 영희 입장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영희 입장에서 절대 동시를 찾고 싶은데 없지. 절대 동시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 동시에 일어났고 같은 위치에서 일어났고. 자, 출발은 동시가 맞아. A, B 동시가 맞는데 문제는 위치가 달라. 그래서 절대 동시가 아니지. 반드시 민수 입장에서 깨준다 이거지. 자, 도착은 아예 동시도 아니잖아. B가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이 도착 사건도 동시 사건으로 절대 동시로 가져갈 수가 없다 맞지?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 만든다 했어. 임의로 하나 가정한다 했잖아. 자, 영희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검출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검출기가 어디에 좀 더 붙어야지 동시에 도착할 수 있어. 이쪽으로 좀 붙어야지. 그래서 검출기를 이쪽으로 좀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검출기, 가상의 검출기에는 동시에 도착하는 위치가 하나는 있겠지. 그러면 이 검출기는 동시 도착 맞잖아. 절대 동시. 자, 그러면 이 검출기에 누가 봐도 동시 도착해야 돼. 민수가 봐도. 그러면 민수가 봤을 때 왼쪽에 치우친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해야 되니까 민수는 어디서부터 먼저 방출했다. 오른쪽 B 광원부터 먼저 방출됐고 A가 나중에 방출됐고. 가상의 검출기에는 동시에 도착하지만 우리 검출기는 여기 있잖아. 이 검출기에는 중앙에 있는 검출기는 당연히 먼저 쏜 B 빛이 먼저 가고 A는 나중에 가겠지. 그게 민수 입장이다. 오케이. 맨 마지막 상황은 거리 조절하는 거야. 결국은 이거만 한 거야. 자, 마지막 상황은 이제 검출기가 중앙에 있다는 말은 없어.
거리를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 영희가 봤을 때 동시에 출발하고 동시에 도착했대. 그러면 이제 검출기가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던 이 빨간색 위치에 검출기가 실제로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민수 입장에서 설명은 아까 위에서랑 똑같겠지. 검출기가 왼쪽에 쏠려 있으니까 다르다. 자, 검출기가 왼쪽에 쏠려 있으니까 민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했다가 얘가 봐버렸잖아. 그럼 이건 절대 동시지. 왼쪽에 쏠려 있는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해야 되니까 민수 입장에서는 뭐부터 먼저 썼어? B부터. 그리고 검출기에는 똑같이 동시에 도착했다. 오케이.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합시다.